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수학 가형 주요 4점 문제, 그러니까 16번에서부터 시작해서 21번까지 하고 28번, 29번, 30번 해설하겠습니다. 이와 관한 평가는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같이 해본다고지. 해서 16번서부터 보겠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1인 4분의 1 원이 있습니다. 그려봅니다. 휴, 그랬어요. 각 세타를 잡고 반지름 1이었어요. 점 P를 잡았습니다.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수선에 세타의 각을 이루는 이 각이 세타였대. 점 Q, 보이고 있는 삼각형 넓이를 세타 함수로 표현해서 주어진 극한값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 말이지 이 삼각형을 추적해 봐야 됩니다. 너 세타, 그럼 너는 이번에 파이 빼기 세타 했잖아요. 뭐라고? 세타. 이번에 파이 빼기 세타. 그러면 이게 직각이란 말이야. 직각. 결국은 주어진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고 요 조그만 거 하나 여기도 있는 거지. 이 세 개의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파란색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세타 함수로 한번 표현하랍니다. 그랬더니 이 길이가 코사인 세타였죠. 그럼 너는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 그럼 높이가 표현된 거잖아. 나보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찾아내 보랍니다. 원래 변의 길이가 1이었죠. 나는 뭐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1 빼기 코사인의 4제곱의 세타 사인 세타에 1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 너는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에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해서 말이지 삼각형 넓이가 세타 함수로 표현돼. 표현해 봅니다. S의 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개 더해 사인 세타로 인수분해. 그에 대해서 1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있고 높이는 뭐예요? 높이는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 코사인 제곱의 세타 했습니다. 그죠? 이 세타를 세타로 나눠 뭐라고? 세타로 나눠 그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2분의 1에 너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 더하기 1 넌 1이지. 1로 갑니다. 요게 내가 참 답이었답니다. 16번이었어요. 아주 전형적인 삼각함수 극한에 관한 문제 16번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풀어봤습니다. 그치? 이번엔 17번입니다. 타원에 있습니다. 일단 그려요. 타원 4개의 곡점을 잡고 예쁘게 한번 그려봐. 슉 그려봤습니다. 그치? A, A, 0. 점 B, 0, B 했습니다. 초점 F, C, 0. 점 B를 중심으로 하는 초점지라는 그 말은 이 길이가 반지름인 이 말이죠. 원래 타원의 성질상 이 길이하고 나는 같은 거지. 그러니까 반지름 A인 원이 이 말이에요. 이 원이 Y축과의 교점 했으니까 중심에서 반지름만큼 위로 올라가 A만큼 그곳에 점 C가 있었답니다. 그 점 C하고 초점이랑 점 A랑 연결해. 그때 탄생하는 각도 세타였답니다. 탄젠트의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인데 제한 조건이 CFB 이 각도에 관한 탄젠트 값이 주어져 있어요. 알파일까요? 그럼 이등변이니까 너도 알파이고 그럼 너는 2알파? 뭐라고? 탄젠트 알파의 값이 4분의 1로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탄젠트의 2알파의 값도 이것만가 되는 거예요. 1 빼기 16분의 1에 너의 2배 2분의 1 이 말이죠. 분모 분자 16을 곱해 이랬는데 이걸 통해서 ABC 간의 관계가 뭐라고? 탄젠트 알파는 알파에 관한 탄젠트 값 A 플러스 B분의 C입니다. 2알파에 관한 탄젠트 값 너는 B분의 C인 거지. 해서 말이지 A, B 간의 관계가 정해져. 뿐만이 아니고 이게 타원이니까 이 관계식도 하나 더 있는 거지. 이렇게. 이때 탄젠트의 세타 값을 구하시오. 가 문제잖아. 세타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은 없으니까 직접 찾을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말이지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세타 이 값을 찾아내. 그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세타가 이 각 전체하고는 탄젠트 값이니까 A 플러스 B분의 A였던 거라고. 이 값은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왜? 이 식을 이용해서 이 말이죠. 찾을 수 있게 되는데 그걸 찾을 수 있다면 탄젠트의 덧셈 정리상 1 빼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세타 그럼 4분의 1 곱하기 탄젠트 세타 제 분자에는 2개 더할 거 아니에요? 4분의 1에 더하기 탄젠트 세타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탄 세타의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가 A랑 B 간의 비율은 이 말이잖아요. 비율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럼 이 2개의 관계식으로 충분한 거지. 이건 쓸모가 없네요. 좋습니다. 찾아내. 너에 따르면 A 플러스 B가 이게 말하고 4 곱하기 C였대요. 너에 따르면 8 곱하기 B가 15 곱하기 C야? 나는 말이지 A랑 B 간의 관계를 원해. C를 소구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15 곱하기 C 대신에 4분의 좋아요. 4분의 C 대신에 4분의 A 플러스 B를 대입해. 물론 반대로 대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치? 4는 양변에 곱해. 그럼 32B 15A 더하기 15B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17 곱하기 B가 15 곱하기 A B가 말이지 17분의 15A였대. 뭐라고? B가 17분의 15A였답니다. 그럼 분모 분자에 17 곱해 A는 약분해. 그럼 분모는 뭐가 되는 거야? 17 더하기 15 32 즉 이 전체의 값이 32분의 17이었답니다. 이걸 이용해서 탄젠트 세타 값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했으니까 이거 진짜로 다 계산해야 돼. 32 곱해 8 더하기 32의 탄젠트 세타 그 값은 나랑 17 빼기 4분의 17 탄젠트 세타. 근데 왜 이런 걸 나보고 계산하라고 하지? 어쨌든 간에 32에 그다음 더하기 4분의 17 탄젠트 세타 그 값이 뭐야? 9 양변에 4를 곱해. 그럼 4 곱하기 32 양변에 곱하기 4를 해. 곱하기 4를 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4 곱하기 32 128 128에다가 17을 더해보래. 그럼 145 145 곱하기 탄젠트의 세타가 그 결과가 36이었대. 결국 내가 하는 탄젠트의 세타 값은 145분의 36이었답니다. 이 뒤에 계산이 훨씬 더 복잡했지, 그지? 사실은 이 2개의 관계식을 찾는 순간 문제가 끝나 있는데 이 뒤에 연립해서 비율을 찾는 거 그게 더 복잡했대. 17번이었습니다. 이번엔 18번입니다. 좌표 평면상에 점 A 0,4 점 B 0, 빼기 4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사위 던져서 나온 눈 mn 점 c가 있습니다. 코사인의 3분의 n 파이 사인의 3분의 n 파이.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12보다 작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앞에는 m은 주사위 던져 나온 눈 1, 2, 3, 4, 5, 6. 그럼 일단 말이지 코사인 3분의 n 파이 사인 3분의 n 파이가 어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돼. 그치? 물론 우리는 다 알아요. 일단 참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을 그려요. n은 1, 2, 3, 4, 5, 6. 그럼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그때마다의 x좌표 코사인 3분의 n 파이 y좌표 사인 3분의 n 파이였다고 였는데 삼각형 ABC는 점 A, 점 A 0,4 점 B, 점 B가 있습니다. 0,104 그런 점 C 문제는 말이지 점 C는 코사인 3분의 n 파이, 사인 3분의 n 파이에 대해서 각각 n배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 점이 어느 삼면에 있는지가 결정되지 못해. 여기에 있는지 때에 따라 계속해서 변한다 이 말이지. 어쨌든 점 C가 있어. m의 코사인의 3분의 n 파이 m의 사인의 3분의 n 파이 이렇게 했을 텐데 삼각형 ABC의 넓이를 표현할 때 널 밑변이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럼 이 높이가 이 점의 x좌표이다 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건 왜? 이 점이 이쪽에 있을 수 있는 거지. 즉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에 8 곱하기 너의 절대값이지. 절대값에 m 곱하기 코사인의 3분의 n 파이 이건데 그 결과가 뭐라고? 12보다 작을 확률은 이게 문제입니다. 너는 사잖아? 그럼 뭔 말이야? m은 양수 절대값의 코사인의 3분의 n 파이 작아. 이럴 확률을 한번 찾아봐라. 그 문제예요. 이게 최종적인 식이에요. 그럼 너는 뭐가 되는 거야? 보시는 것처럼 2분의 1 빼기 2분의 1 빼기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그의 절대값 이 말이지. 즉 사실은 이 값은 절대값까지 포함해서 2분의 1이던가 아니면 1이던가 이 말이죠. 이거 밖에 안 되는 거지. 따라서 만약에 m이 1이잖아요. 너 1? 너는 어차피 코사인 값 항상 3보다 작게 되는 거지. 그럼 n은 네 맘대로 6개 이상 몽땅 해당해. 해서 n은 1, 2, 3, 4, 5, 6 그럼 순서상 m, n의 입장에서 보면 6개가 있는 거지. m이 2일 때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럼 또 6개 있는 거지. 만약에 m이 3이야. 그럼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치? 만약에 이 값이 3이야? 그럼 이 절대값이 1이면 안 되는 거지. 절대값이 1인 순간은 이때랑 이때지. 그럼 이 4개의 경우만 된다 이 말이지. 해서 이때는 n이 총 4개 정확히 말하면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안 돼? 4일 때, 5일 때 되는 거지. 뭐라고? 1, 2, 4, 5일 때. 그때는 절대값의 코사인 3분의 n 파이 이 4개의 점의 x좌표의 절대값 그런다 2분의 1인 거지. 그때는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m이 4야. 그때도 이 값이 1이면 안 되는 거지. 2분의 1이면 되는 거지. m이 5야. 이때도 마찬가지네요. m이 6이야. m이 6이 되는 순간
이 값은 절대값까지 포함 1 또는 2분의 1인 거니까 3보다 작을 수는 없어. 그치? 이때는 그 순서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럼 총 그 순서상 수 6개, 6개, 4개, 4개, 4개. 그럼 24개, 24개 있다. 요게 내가 참 답입니다. 그치? 답은 3분의 2가 됩니다. 18번이었어요. 이번엔 19번입니다. 영이 아닌 실수표에 관해서 두 개의 포물선 x제곱 이퀄 2y하고 그 다음 뭐야? y 더하기 2분의 1에 그의 완전제곱 4px가 있었답니다.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개수, 그러니까 FP는 공통 접선수 이런 뜻이에요. 그의 P가 K를 향해서 가. 오른쪽에서 우극한의 합이 fx가 아니고 ff인 거지. 그가 커. k인 순간의 함수값, p가 k인 순간의 공통 접선수보다를 만족하는 실수 k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일단 말이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려 봐야 됩니다. 포물선이 있어요? 너? 마이너스 2분의 1? 만약에 두 개의 포물선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나잖아 이렇게. 그럼 공통 접선은 이 영역에는 없는 거지. 이쪽에만 있죠. 이쪽에만. 그럼 이 순간에 FP 공통 접선수 는 1인 거지. 1. 그 접선이 이렇게 있단 말이지. 좋아요. 내 P 값이 변해. 만약에 이런 경우 같아. 두 개의 포물선이 접해. 이 순간 하나, 이 사이에도 공통 접선이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그 순간 F의 P 값은 이 공통 접선 수가 두 개가 됩니다. 뭐라고? 하나, 이 사이에 둘, 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P 값이 변해. 포물선이 이렇게 변해. 그런 경우라면 공통 접선이 그려지기를 하나 뿐만이 아니고 둘 이렇게도 그려지는 거지.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야 이거? 너랑 너랑 동시에 접하게? 좋아. 알아서 봐주세요. 알아서. 이렇게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그 순간 FP 너는 3이죠. 3. 즉 사실은 접하는 순간 기준 공통 접선 수가 별의가 접하는 순간 P에 대해서 그때 FP는 너고 그의 좌우는 1, 3으로 변해간대. 그런데 생각해보면 P 값이 어찌 변하는지를 추적해 봐야 되는데 P 값이 지금 P가 양수인 경우 따지고 있어요. P가 점점 이게 줄어드는 거죠. 이게 뭐라고? 만약에 너 P1, 너 P2, 너 P3 했잖아요. P1에 비해서 작아져. P2가 더 작아져. P3가 이 말이죠. 그건 왜? 참고 이건 우리가 개념 정리할 때 다 봤던 거지. x의 제곱 이퀄 4py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실은 y 콜 4p분의 1 x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p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이참수의 곡선 그래프 대칭축 기준 점점점 벌어져 가지.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즉 p가 커질수록 점점점 넓어져 가. 이 역으로 이렇게 p가 커져가는 거지. P1이 가장 크다 이 말이지. 그럼 만약에 접하는 순간 기준 따질 거니까
너가 K가 되는 너가 K? 그럼 K 오른쪽 이 말이죠. K 오른쪽은 이때지. 그가 커야 되는데 그가 더 작죠. 안 된다 이 말이지. 즉 만약에 이 순간의 P2A 값이 K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리미트에 P가 K를 향해서 가. 오른쪽에서 그 순간 P가 K에 비해서 P가 더 커져.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FP 나는 그 극한의 값이 1이고 그 순간 FK 값은 2가 되는 거지. 2. 그럼 이런 부동관계가 되는데 문제의 조건을 위배하게 됩니다. 그 말은 말 뜻이 무슨 말이야.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지. P가 음수인 걸 알게 됩니다. 그치? 즉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더 그려보잖아요. 그러니까 P가 음수인 경우를 보자는 겁니다. 접하는 순간 기준 이 말이죠. 포물선이 있어요. 접할 때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런 순간이 말이죠. 어차피 불연속일 때는 우리 함수 FF이 불연속일 때는 접하는 순간이니까 이 순간의 P 값이 K인 걸 알아요. 그때 FK 공통 접선수 나는 2개입니다. 그치?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때는 공통 접선수가 아까 우리가 따져봤던 것처럼 3개가 되는 거지. FP 너는 3개가 됩니다. 근데 이때 K하고 P하고 K도 P 값이었어요. 그의 대소관계를 따져보잖아요. 절대값의 입장에서 보면 K가 더 큰 거지.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대칭축에서 벌어져가 이 말이죠. 말하고 절대값 K가 당연히 커요. 절대값의 P보다. 내 문제는 K랑 P가 둘 다 음수인 상태니까 당연히 K보다는 P가 더 커요. 즉 K보다 P가 더 커. 살짝 커지는 순간 기준 항상 공통 접선의 개수가 항상 3개 이랬으니까 저 P가 K의 오른쪽에서 움직여. 그러면 항상 그 극한의 값이 3이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의 조건을 만족해. FK보다는 K인 순간에 우 극한의 값이 더 크다 이 말이지. 즉 K는 뭐냐. P가 음수일 때 2개의 곡선이 접하는 순간 이 말이에요. 그 순간의 P가 K였다고. 그럼 이제 나는 X의 제곱이 콜 2Y하고 이 몇 번이야 이거. 19번서부터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그치? Y 더하기 2분의 1 그의 제곱 이퀄 4px가 접하는 순간에 P값을 결정하시오. 이 문제로 문제가 바뀌는 겁니다. 당연히 P는 음수입니다. 그치? P는 음수. 그럼 2개의 곡선이 접하는 순간을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당연히 음함수 미분법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Y를 구해. 선생님 뭐 하려고? 집어넣으려고 그냥. 연립하려고. 그럼 이게 2분의 1 X의 제곱이잖아? 양변에 4를 곱해.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1에 그의 완전제곱 16 곱하기 PX 이 말이죠. 접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조점의 X좌표가 오직 하나 이 말이죠. 그 말은 이 방정식의 X좌표가 즉 사실상 저 방정식의 실그릭의 수가 오직 하나. 그런데 너는 그 그래프를 알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Y축 기준 좌우 대칭 X가 양수일 때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어떤 사참수의 곡선 그래프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죠. 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나. 그 말은 맞지 뭔 말이야. 이 사참수하고 이 직선이 어떤 점에서 접한다는 말이지. 이 순간 P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뭐라고? 이 두 개의 곡선이 포물선이 접하는 순간의 P값하고 사참수하고 1참수가 접하는 순간의 P값이 서로 일치한대요. 그럼 접점 그 점의 X좌표를 잡아. 그럼 함수값이 같아. T의 제곱에 더하기 1에 그의 완전제곱 16 곱하기 P 곱하기 T. 그 점에서 미분계수값도 서로 같아. 2 곱하기 T의 제곱에 더하기 1에 그럼 곱하기 2T 이렇게 쓰면 되나요? 그 결과가 16 곱하기 P래. 16P 대신에 널 대입해 여기다. 그래서 먼저 T를 찾아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T의 제곱에 더하기 1에 그의 완전제곱이 4 곱하기 T의 제곱에 그럼 곱하기 가로 T의 제곱에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약분해서 없애. T의 제곱 이항해와. 그럼 3 곱하기 T의 제곱이 그걸 1 T의 제곱 3분의 1 T 접점의 X좌표 이 말이죠. 음수입니다. 그치? 즉 T 값이 마이너스의 루트 3분의 1인 걸 알아. 양수가 아니고 음수였어요.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걸 여기에 집어넣을까요? 여기에 집어넣어. 그치? 여기에? 만들어잖아요? 좋습니다. 여기에 집어넣고 작정을 냈어요. 4 곱하기 T 3분의 빼기로 3 그럼 곱하기 너? 그럼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 3분의 4? 3분의 4 그 값이 16 곱하기 P였대. P 값을 구하시오. 그 문제입니다. 약분해봐. 마이너스에 9분의 루트 3이 내가 참 답이었습니다. 그치? 마이너스에 9분의 루트 3 19번이었어요. 19번 문제가 물론 말이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곡선이 접하는 순간에 P값, 음수인 P값을 구하시오. 그 문제인데 음함수 미분법 써서 그렇게 연립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지금은 하나의 변수를 소구하는 게 너무 간단 명료. y대신 대입해서 결국 방정식을 만들어 봤는데 이 방정식의 뜻은 뭐냐? 두 개의 곡선이 접하는 순간에 그 접점의 X좌표를 실근으로 삼는 그런 방정식. 그러니까 주어진 4차 방정식 실근 하나 이 말이죠. 가되는 점 P값 사참수하고 직선하고 접하도록 P값을 한번 결정해 봐라. 그 문제였습니다. 19번이었어요. 이번엔 20번인데 우리 문제 풀이 과정이 너무 상세해. 그치? 그래서 말이지 그냥 씁니다. 가번 네모 A 더하기 B 더하기 K1 더하기 K2 이퀄 N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 했으니까 말이지 4HN 그러니까 N 더하기 3 컨비네이션 N 이 말이죠. 즉 N 더하기 3 컨비네이션 3이었답니다. 마찬가지로 나번 네모 왜 이래 이거 나번 네모 좋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K3 K4 그 결과 이건 N 빼기 1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4H에 N 빼기 1 그럼 너에 대해서 N 대신 N 빼기 1만 대입해. 그 결과 N 더하기 2에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써지게 되는데 해서 말했지 가번 네모하고 나번 네모가 일단 너무 쉬워. 그리고 이 나번 네모의 시그마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 문제에 주어져 있지. 그리고 여러 번 봤던 그 식이라고. 그러니까 가번 네모는 뭐냐? 시그마 뭐라고? N1부터 시작해서 8까지의 N 더하기 3 컨비네이션 3 N 더하기 2 컨비네이션 3 이 값을 구하시오. 그 문제인데
시그마 나번너머를 구하는 방법이 우리 문제에 주어져 있었다 이 말이지. 뭐라고? 너에 대한 시그마를 구하는 방법에 따르면 n이 1일 때 3 컴비네이션 3, 4 컴비네이션 3, 쭉 가서 10 컴비네이션 3이 될 텐데 그 결과 문제에 주어진 방식에 따르면 11 컴비네이션 4 이 말이죠. 말 뜻이. 그러니까 동일한 방법 그대로 내가 원하는 시그마의 값도 한번 찾아봐라 가 문제가 됩니다. 깨 따져봤더니 4 컴비네이션 3, 5 컴비네이션 3 쭉 가서 n이 8일 때 11 컴비네이션 3인데 이 맨 앞에 3 컴비네이션 3이 없잖아. 그걸 더해줘. 3 컴비네이션 3을. 왜? 그래야 문제 주어진 방법대로 이 시그마의 값을 찾을 수 있다고지. 널 빼야 돼. 빼기려면 되는 거지. 그 결과 그럼 너 몽땅은 나번너머의 시그마 계산하는 방법 그대로 12 컴비네이션 4, 12의 컴비네이션 4에다가 빼기 1이라고 쓰면 되는데 에 대해서 너 어떻게 한번 더 해봐라 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20번은 계산도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치? 20번이었습니다. 이번엔 21번입니다. 21번 문제는 평가원이 여러분께 경종을 울리는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똑바로 공부하라고. 선생님 답도 다 외고 풀이 과정도 다 기억나는데 만약에 거기에 멈추잖아요. (1등급은) 몽상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학 교과서에 있는 수학의 개념이 있잖아요. 이건 한정지어져 있죠. 그런데 해가 갈수록 평가를 출제한 문제는 쌓여가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당연히 해가 갈수록 출제하는 개념의 심도, 깊이가 깊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머물잖아? 지금 현재까지 출제된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데서 만약에 당신이 멈추잖아. 그러면 1등급 택도 없어 라고 21번 문제가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답을 알고 풀이 과정을 숙지했잖아요. 그걸 다 이해했잖아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명심해야 된다고. 이번에 봤더니 2 곱하기 사인제곱 x 곱하기 코사인 x입니다. 즉 이 두 개 점에서의 미분계수의 값이 빵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곡선 그래프의 상태가. 4분의 파인 순간 함수값 2분의 루트 2입니다. 그치? 아, 쌤, 뭐 우리 보고 어쩌라고. 만약에 거기서 멈춘 채로 매력적인 문제, 고혹적인 문제 거기에 골몰하잖아요. 1등급은 택도 없어 이거예요. 그 왜? 지금까지 냈던 그 상태로는 세 문제 21번, 29번, 30번은 출제하지 않아.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푼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지. 아니 선생님 수많은 실전적인 문제를 통해서 그걸 연습하면 되잖아요. 택도 없다. 연습할 수 없습니다. 연습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는 기출문제밖에 없어요. 기출문제로 되돌아갈 걸 강력하게 좋아요. 뭐 어떻게 협박이 협박? 그렇습니다. 그치? 되돌아가세요. 되돌아가야 됩니다. 선생님 모의고사 시즌이잖아요. 이렇게 기출문제를 소모하고 말잖아요. 그렇게 1등은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고. 다시 되돌아간다고. 모의고사 푸는 건 있잖아요. 수능 전날 해도 늦지 않아요. 선생님 실전 연습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그 모의고사는 실전 문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는 실전 연습이 안 돼요. 애시당초. 그렇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골몰하냐고. 그건 이거죠. 이걸 갈고 또 갈고 갈고 또 갈고
이걸 못해서 그건 너무 지난한 지겨운 수많은 인내를 동반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탈피하고 싶은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 문제에 골몰하는 거죠. 시험에 안 나온다고 결정된 이미. 그러니까 실제 수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혀 실전 연습이 안 되는 선생님 시간 지키는 연습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 그걸로는 그 연습도 할 수가 없죠. 그러잖아요.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무서워요. 선생님 그래도 새로운 문제로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있으면 기출문제 또 보라니까. 선생님 충분히 봤는데 이런 샹?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개념의 칼날을 예리하게 만들고 싶은데 만약에 칼을 갈 때 있잖아요. 개념 공부를 할 때, 기출문제 공부할 때 이런 말이에요. 5번 간 거하고 6번 간 거하고 그 차이가 시각적으로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죠. 그런데 5번 간 거하고 1000번 간 거 있죠. 이건 확연히 다르죠. 그 인내의 계절, 시간 이걸 버티지 못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충분히 그걸 해요. 10월 달이 돼도 돼요. 진짜로 10월 말이 돼도 돼. 실전 모의고사 있죠. 한눈에 풀어보면 돼요. 왜? 어차피 실전 연습이 안 돼요. 어차피.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경향도 있고 유행도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평가원이 출제한 문제들의 경향을 쫓아가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도 막 만들잖아요. 없다니까요. 이게 진실이라고. 다시 기출문제로 되돌아갈 것. 명심해야 됩니다. 선생님 지도 막 크리티컬 포인트도 만들고 막 지랄하던데 그건 충분히 봤어요. 기출문제를.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친구들 있잖아요. 안 해도 돼요. 선생님 연습에서 좀 시험 보는 연습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 보는 연습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고. 진짜로 안 된다고. 그 시간이 있으면 뭘 하라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갈고 또 갈고 갈고 또 갈고 갈고 또 갈고. 1등급이 몽상이 아니고 소망이 아니고 실제적 목표가 되려고 하잖아요. 다시 기출문제로 돌아갑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 를 만족하는 실수 K 그의 개수를 GT라고 한답니다. 선생님 이 문제가 어떻길래 보면 압니다. 그치? HX는 최고차항수가 1인 4참수였는데 GT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HX의 4참수의 정체를 밝혀라.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말이지 지금까지 절대값 fx 빼기 t 그의 미분 가능성을 여러 차례 따져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거기에다가 루트가 이게 관건입니다. 과연 나는 너의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문제입니다. 그치? T는 뭐라고? 그냥 실수였대요. 그래놓고 생각해 보잖아요. 만약에 그 T가 y T가 여기 있어요. 그럼 너에 대해서 절대값을 해. 그런데 왜 루트를 씌워? 그럼 여전히 이 점은 미분 불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거 아니에요? GT는 1입니다. 그지? 미분 불가능점 하나밖에 없다. 근데 그게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T값이 뒤집어 엎어 루트 씌워.
그럼 이 점에서도 여전히 이 점에서도 미분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GT의 값이 2로 바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입니다. 이때 t가 여기에 있어. 빼서 절대값 뒤집어 엎은 다음에 루트를 씌운답니다. 그럼 이 점하고 이 점은 미분 불가능성이 이미 확인되어져 있어요. 이 점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t 콜 빼기 1인 순간이에요. 나는 그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치? t가 빼기 1인 순간 이 곡선에 대해서 나는 이 부분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그럼 나는 코사인 x잖아요. 빼기 1. 그럼 코사인 x 더하기 1 항상 0보다는 같거나 커. 그게 루트 했으니까 루트에 1 더하기 코사인 x x 꼴 파이인 순간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따져봐야 된다고. 그의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방법, 이걸 평가원이 여러 번 출제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도함수의 좌우 극한의 값을 보든가 아니면 그 점 x 꼴 파인 점에서의 미분계수의 존재를 확인해 보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건 말이죠. 이게 너무 쉽게 눈에 보여요. 리미트에 x가 파이로 가요. 뭐 하려고?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x 꼴 파인 순간에 미분계수의 값이 과연 존재하는지 많은지를 보려고. 파인 순간 함수값이 빵이니까 빼기 빵이 있습니다. 그의 극한의 값을 조사하는데 분모 분자에 1 더하기 1 빼기 코사인 x 더하기가 앞에 있으니까 하는 순간 너는 x 꼴 파인 순간을 루트 2입니다. 0으로 안 가요. 내가 따져야 될 것은 넌데 저 분자를 봤다는 말이지. 루트 속에 1 빼기 코사인 제곱 x 루트 속에 사인 제곱 x인 거지. 즉 분자가 절대값의 사인 x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x가 파이보다 작잖아요. 이건 놔두고 이건 어차피 루트가 될 거니까 x 빼기 파이분의 사인 x가 되고 값은 뭐죠? 값은 빼기죠. 만약에 x가 파이보다 크잖아요. 그럼 넌 음수가 되죠. 그럼 빼기 사인 x지. 부호가 바뀌지. 해서 이 극한의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즉 루트 1 더하기 코사인 x의 x 꼴 파인 순간에 미분계수의 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건 왜? 너가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x 빼기 파이로 나눠. 파이보다 작을 때는 x 빼기 파이분의 사인 x 사인 x의 x 꼴 파인 순간에 좌미분계수 그건 빼기 1 였다가 x가 만약에 파이보다 더 커지잖아요. x 빼기 파이분의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x 꼴 파인 순간에 우미분계수의 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우미분계수 그도 빼기 1이죠. 그럼 너가 1로 바뀌는 거지. 빼기 1에서 1로 바뀌어. 나누기를 루트 2분의 1을 해봐도 값이 서로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돼. 즉 t가 빼기 1인 순간에, 즉 사실은 x축이 여기 있는 순간에 뒤집어 엎어 루트를 씌우잖아요. 이 점에서 마저도 미분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gt의 값이 이번엔 3으로 바뀌어요. 3. 그리고 만약에 t가 여기에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 gt 값이 4가 됩니다. 만약에 정확히 t가 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점에서 미분 불가능합니다. 이 점에서도 미분 불가능해질 거예요. 문제는 이 점을 따져봐야 됩니다. x 이퀄 0인 점. 그럼 뭔데? 그럼 t가 빵이잖아요. 그럼 너의 절대값 이 말이죠. 너의 절대값
그럼 양수일 때는 그냥 나오고 음수일 때는 빼기 붙여. 그게 루트인 거지. 그게 루트의 미분 가능성을 따져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뭘 일단 해봐야 되느냐? 너의 도함수에 x = 0인 순간에서의 좌우 극한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아니 선생님 아까처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때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존재하는지 많은지를 따질 수도 있고, 도함수를 찾아서 그의 좌우 극한의 값이 서로 일치할지 그러지 아니할지를 따질 수도 있고, 이 말이죠. 뭐 나는 어떻게 된다고? 이때는 사인 값이 양수가 될 테니까 루트의 2배 사인의 세제곱 x, 그의 도함수 x가 0을 향해서 가는 우극한의 값을 봐야 되고, 이때는 t가 빵일 때 너는 여전히 사인 함수야. 그의 절대값 했으니까 루트에 빼기 2배의 사인 x인데 세제곱인 거지. 그의 도함수의 좌극한의 값을 각각 확인해서 뭐라고? 너랑 너의 극한의 값, 좌극한, 우극한이 일치하는지를 한번 확인해봐라. 그 문제입니다. 그치? 물론 말이지, 아까 직전했던 것처럼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그 점에서 루트의 절대값에 2 곱하기 사인 세제곱 x, 그의 미분계수의 값이 존재하는지 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치? 그런데 나는 결국은 사인의 2분의 3승이잖아요. 사인의 2분의 3승 미분에 여전히 사인의 2분의 1승이 살아있어. 그럼 그의 도함수의 우극한의 빵,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좌극한의 값도 빵이 되는 거지. 아, 해서 이 순간은 미분 가능하게 됩니다. 뭐라고? t가 빵일 때 이 점 기준 절대값 뒤집어 엎어서 루트를 씌우잖아요. 그럼 이 점에서는 미분 가능해지고, 만약에 t가 빼기일 때 이 순간 기준 뒤집어 엎어 루트를 씌워, 그럼 이 순간 기준 이 점에서는 미분 불가능해진다고. 그러니까 이때 t 값은 gt 값은 t가 아니고 t는 빵일 때죠. 하나,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만약에 그때보다는 t가 더 커져. 이러면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그치? gt 값은 나는 3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t가 이 순간에 딱 되잖아요. 혹은 이때보다 t가 더 커져. 그럼 정확히 이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하게 돼요. 이 이상은 gt 값이 미분 불가능점 개수가 몽땅 다 하나라고. 그지? 이럴 텐데 그 말은 말 뜻이 무슨 말이냐? 이 t죠, t. t가 마이너스 2 기준 좌우에서의 값이 서로 달라요? 뭐가? gt 값이. 그런데 너 몽땅은 연속이래요. 즉 무슨 말이냐? t가 마이너스보다 작은 쪽에 접근해 보잖아요. 너는 1이라고. 안에 있는 gt가 1이라고. 1. 정확히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때도 1이라고. 그런데 t가 마이너스 2보다 살짝 크잖아요. 그럼 너는 2가 된다고. 너는 2가 된다고. 내 연속 함수가 돼야 되잖아.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가 1일 때나 2일 때나 너는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gt가 그러니까 h의 1하고 h의 2가 같아야 됩니다. 같은 원리에 따라서 이 순간을 본다고. t가 빼기는 순간입니다. 빼기보다 작을 때 너는 2예요. 정확히 빼기일 때 3이고 빼기 1보다 살짝 커지잖아요. 그때는 4죠. t 꼴 빼기를 기준해서 봤을 때 gt의 좌우 극한값 및 함수값이 2, 3, 4라고. 그러니까 너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hx 함수값이 몽땅 다 같아야 돼요. 2일 때, 3일 때, 4일 때 뭐 왜 이래 이거. h의 4지.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그럼 이 순간은 뭐야? gt 값이 2, 3, 4잖아요. 이 순간은 뭐야? 1,
3이었잖아요. 다 만족하게 된다 이 말이지. 해서 우리의 사참수는 이 관계식을 만족해야 돼요. 최고차계수가 1이었잖아요. hx를 정하기를 x 빼기 1에 x 빼기 2에 x 빼기 3, x 빼기 4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g의 2분의 루트 2 t 값이 2분의 루트 2 너가 2분의 루트 2 그런 y 콜 t가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때 t 값 보시는 것처럼 1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문제상 a인데 나는 1이었답니다. g의 빵 t가 빵일 때지. 그럼 이때잖아요. 미분 불가능점 이때 가능 불가능 불가능 두 개죠. gt 값은 2였답니다. 나 b인데 b는 2입니다. 그 다음 뭐야? g의 빼기 1 g의 빼기 1 이걸 물어봤네요. 결국은 t가 빼기 1 이 순간이죠. 미분 불가능점 하나 둘 셋 세 개인 거지. c인데 c 값은 3이었답니다. 에 대해서 그 c 값하고 구하라고 하기를 h에 a 더하기 5 a 더하기 5 b 더하기 3 이 값을 구해서 너랑 더하랍니다. 그럼 뭐야? 6을 대입해 5를 대입해 k는 사라져. 6 대입해 이거죠. 5 대입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그럼 그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2, 3, 4, 24야? 24 곱하기 4 96 여기에다가 3 더하랍니다. 그렇지? 21번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방법이나 이 방법이나 무슨 뭐 합성함수에 합성되어 있잖아요. 루트 속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관한 문제를 평가원이 한두 번 출제한 게 아니죠. 그러면 나는 이번에 너랑 y 콜 루트 x랑 합성하였다. 이 루트가 이 곡선의 미분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점에서 미분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 아까 우리가 좀 전에 해봤던 것처럼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의 선생님 이거 미분해서 x를 파인 순간 좌우 미분계수의 좌우에서의 극한을 말하고 도함수의 좌우극한을 확인해도 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더 쉽잖아요. 물론 어떤 친구는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선생은 이게 딱 한눈에 보여서 이렇게 문제를 푼 겁니다. 그럼 x 이퀄 제로에서는요. x 이퀄 제로인 점에서도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각각을 구해서 너의 도함수에 대한 좌우극한의 값이 과연 일치하는가를 따져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지? 선생님 그럼 이때는 이랬다 저때는 저랬다 그러냐? 수미 일관하지 않고 그게 아니고 이때는 이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때는 이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한두 번 출제한 게 아니잖아요. 뭘?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 시간에 그게 여러분 눈에 머릿속에 생각해보잖아요. y 콜 x의 제곱이 있어요. y 콜 x의 제곱 원래 x 이퀄 제로에서 미분 가능하죠. 그의 루트를 딱 씌우잖아요. 루트 x의 제곱 절대값 x 이퀄 제로에서 미분 불가능해지죠. 여기서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뭐라고? 루트 x의 제곱처럼 루트 1 더하기 코사인 x 그가 x 이퀄 파인 순간에 그 절대값 x가 되듯이 그렇게 미분 불가능해지고 있었다. 그걸 어찌 나는 확인할 것이냐가 문제였습니다. 다시 강조하기를 뭐라고? 교과서의 개념은 한정지어져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해가 갈수록 평가를 출제한 문항수는 쌓여만 간다. 당연히 출제하는 개념의 심도가 깊어져 간다.
뭐라고? 기출문제의 답을 외우고 기출문제의 풀이 과정을 숙지하고 그걸 이해하는 데 그치잖아요. 1등급은 몽상이 되는 겁니다. 됐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와서 과연 이 문제를 통해서 평가원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모든 걸 나는 다 봤나? 그 지루한 과정, 그 인내의 과정을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걸 견뎌야 1등급이 여러분 눈에 오는 게 아니고 실제의 계획? 무슨 1등급부터 계획이냐? 그럼 실제의 계획된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명심할지어다. 21번이었습니다. 이번엔 28번입니다. N은 3보다는 각각은 크대입니다. 좌표 평면상에 점들을 원소로 삼는 집합 A가 있습니다. Y 콜 X를 그려요. Y 콜 N X 이퀄 1 이 직각삼각형에 경계면 내부에 있는 점들 A, B 이 말이죠. 그들 중에 B가 3배수일 때 뭐라고? Y좌표가 3배수일 때 이랬습니다. A랑 B랑 같을 확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B가 3일 때, B가 6일 때, B가 9일 때, B가 12일 때 따위를 관찰해봐라. 이게 문제죠. 내 문제는 여기는 점들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X좌표 입장에서 보면 1일 때, 2일 때 이들 중에 선택한다는 말이지. 하필은 그들 중 A랑 B랑 같아. 그럼 만약에 B가 딱 3이야. 그럼 셋 중에 하나지. 그럼 확률이 3분의 1 이 말이죠. 우리 문제에서는 A랑 B랑 같을 확률이 9분의 1. 그럼 여기는 1,6, 2,6, Y좌표 3배수인 모든 경우 6,6 점이 6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N이 6이야. 그럼 이때까지 점들을 선택한다 이 말이지? 그럼 9개 중에 이 말이죠. 6개? 3개 했으니까 9개 중에 A랑 B랑 같아? 2개. 그럼 9분의 2인 거지. 점점점 A랑 B랑 같은 경우의 수는 그 빈도수가 낮아져 가지. 그럼 이때는 뭐야? 1,9에서부터 시작해서 9,9까지 가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B가 3배수인 점들의 개수 18개 있는 거지. 그 중에 A랑 B랑 같아? 3개죠. 9분의 1이 아닌 거지. 그럼 여기는 1,12에서부터 시작해서 12,12까지 가는 거야? 그럼 거기까지 한다면 그 확률이 12개를 더해 30분의 4인 거지. 아직도 9분의 1보다는 큰 거지. 4고 36이니까 더 가야 돼. 빈도수는 점점점 낮아져 갈 거예요. B가 15일 때. 그러면 1,15에서부터 시작해서 15,15가 될 거야. A랑 B랑 같은 점은 이렇게 존재할 거라고. 그럼 여기에 15개 점이 있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때까지는 45분의 A랑 B랑 같아? 그건 점이 5개지. 이거네요. 해서 말이지. B가 15일 때까지 가보면 총 점의 개수가 Y좌표가 3배수인 45개가 되고 그들 중 X좌표랑 Y좌표랑 같은 경우가 보신 것처럼 5개, 그 확률 9분의 1 이 말이지. 근데 만약에 이걸 넘어 B가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중엔
18개 중에 하나잖아요. 이 중에서 만 보면 그럼 여기까지의 A랑 B랑 같아질 확률은 9분의 1보다 작아지겠지. 그건 왜? 여기에서만 봐? 그럼 9개당 하나. 근데 딱 이때가 되는 순간 18개당 하나. 그 다음 되는 순간 21개당 하나. 점점점 그 빈도수가 낮아져요. 즉 만약에 B가 18로 딱 변해가잖아요. 그 확률이 9분의 1보다 더 작아질 거라고. 그러니까 B는 15로서 확정돼 있어. 그렇지? 이때까지만 봐야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B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N을 구하래. N. 아 그러니까 이 말이네요. 이때는 포함하면 안 돼. 이 말이죠. 나는 반드시 포함해야 돼. 그러니까 15가 있어. 이때까지 보면 y좌표가 3배수일 때 x좌표랑 y좌표랑 같을 확률이 딱 9분의 1인데 문제는 말이지 여기에 16인 경우를 포함해서 이 영역을 정하잖아요. 그럼 어차피 이 위에 있는 점들은 선택하는 게 아닌 거지. 말 뜻이 그건 왜? y좌표가 3배수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17일 때도 여기 있는 점들은 y좌표 17 3배수가 아니잖아. 그건 선택하는 게 아닌 거지 애시당초. 그러니까 n이 15여도 좋고 16이어도 좋고 17이어도 돼. 그 세 가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어차피 내가 선택하는 점들은 이들 중에 하나다 이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럼 n의 값은 뭐야? 너몽땅 더하라고? 그럼 16 곱하기 3? 내가 정답은 48개였습니다. 그지? 28번이었어요. 이번에는 29번입니다.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A랑 B가 있고 말이지. 3분 길이 5, 반지름 5. 5원, 반지름 5. 5,2. 위에 C, D가 있었는데 코사인에 CAB 그 값이 5분의 3이었대. 그럼 이 말의 말뜻은 너 3, 너 4인 곳에 C가 있다는 말이지. 물론 말이지 여기 있어도 됩니다. 그 왜? 나 5니까 5분의 3 이 말이지. 그리고 A, B 벡터하고 내적 C 벡터 30이었대. 이 말은 뭔 말이야? CD 벡터에 A, B 벡터 방향으로의 정상된 벡터가 방향이 같고 크기가 6 이 말이지. 그래야 5, 6, 30 이럴 거죠. 말하고 A, B 벡터 방향으로의 CD 벡터를 정상시켜? 넌 2였지. 그러면 4 여전 5잖아. 여기에 점 D가 있어. 그러면 CD 벡터에 A, B 벡터 방향으로의 정상된 벡터가 A, B 벡터랑 방향이 같고 크기는 6 내적 5, 6, 30 이 말이죠. 그 점 D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에 대해서 절대값 CD 벡터 9보다 작대. 그 말은 점 D가 여기 있다는 거지. 그건 왜? 이건 더 멀잖아. 실제로 확인 사살. 그럼 이 길이가 이건 뭐야? 6? 나는 3이었지. 나는 7? 그럼 루트에 36에 7, 7, 49 81보다 커?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안 된다 이 말이지. 점 D는 여기 있습니다. 에 대해서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 너가 지름인 원이 있었대. 이 원 주위에
동점 P가 있습니다. 그 동점 P에 관해서 구하라고 하기를 P의 이 벡터 내적 P B벡터 최대값을 한번 결정해봐라. 그 문제니까 이 문제도 기출문제에 여러 번 출제했던 그런 문제예요. 원의 중심 기준 분해시켜. 이걸 O라 그래. O. 저걸 O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P5 벡터 그럼 더하기 O의 벡터 그럼 내적 P5 벡터 그럼 더하기 OB 벡터로서 분해되고 그 결과 절대값의 P5 벡터 이건 크기가 결정되어 있지. 자원의 반지름이지. 그럼 더하기 OA 더하기 OB P 벡터 그럼 더하기 OA랑 OP랑 너도 상수? 즉 그 왜 제곱 안 써? 제곱 써야지 그지? 너 상수 너도 상수 그럼 최대 너가 최대도록 하시오. 그 문제인데 너는 결정된 벡터 너는 크기는 결정되어 있고 표 벡터 방향은 자유자재 이 말이죠. 방향 자유자재 뭐라고? 너는 정해진 벡터이고 너는 방향이 자유자재래. 그러면 최대가 되는 순간 이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각 세트 할까요? 좋아요. 빵인 순간이다 이 말이죠. 그럼 너의 크기 곱하기 너의 크기만 계산하면 돼.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이번에 정체를 밝혀내면 되는 거지.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겠습니다. X축, Y축을 잡아. 그럼 이 점 좌표가 알려져 있어. 그럼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이 다 결정되는 거죠. 이 점 원점으로 잡았다고 점 A, 점 B, 점 O 모든 점의 좌표가 다 결정돼. 제대로 꼭 계산하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치? 그러니까 선생은 하는 김에 끝까지 한번 기하학적으로 가봅니다. 그치? 선생님 좌표 잡아서 푸십시오. 물론 그건 여러분들이 해봐야 됩니다. 나는 이번에 지름 4드리 꼴이지. 이것도 한 골백 번 봤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너는 6 너는 1 그럼 이 길은 뭐야? 루트의 37 그럼 반지름 길이가 2분의 루트 37 이 말이죠. 그러면 너는 그의 제곱 4분의 37였습니다. 너는 너랑 나랑 각이 빵 될 때 평행할 때 그럼 너의 절대값하고 너의 절대값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너의 절대값 2분의 루트의 37이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나는 이 합벡터의 크기하고 O랑 O 벡터의 내적만 구하면 되겠지. O가 여기 있다고 치는 겁니다. 근데 합벡터를 봤더니 A는 여기에 있고 B는 여기에 있었잖아요. 중점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죠. 중점이 여기에 있지. 이 길이가 뭐야? 나 3, 넌 2분의 5 반지름이니까 그럼 이 길이가 2분의 1이지. A랑 B의 중점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 그걸 M이라 그래. M. 좋아요. 뭐 하려고? 중점까지 거리. 어차피 나는 이 벡터의 절대값을 구하고 있다고. 너의 절대값 곱하기 너의 절대값 할 거예요. 그럼 나보고 이 길이의 2배 하라는 말이지. 너는 뭐야? 난 3, 너 4? 너는 2분의 7입니다. 너는 제 말이지. 너는 2분의 1이었지. 너는 이 6의 절반 3이지. 1 더하기 3. 즉 이 길이가 1인 거지. 이 길이가 1. 했으니까 이 길이마저도 2분의 7인가요? 2분의 1 더하기 3 했으니까 그렇지? 그럼 뭐야? 5에서부터 m까지 거리가 2분의 7 곱하기 루트 2? 그럼 이 벡터의 크기는 뭐가 되는 거야? 그의 2배 2 곱하기 뭐라고? 2분의 7 곱하기 루트 2였대.
O에서부터 AB의 중점 벡터까지의 거리의 2배이 말이죠. 너는 정해져 있었지. 이번엔 너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럼 너희 값은 뭐가 되는 거야? O의 벡터하고 O B벡터의 내적, O의 벡터 너 더하기. 좀 복잡합니다. 그치? 좌표할 걸 잘못했나요? 너 더하기 너. O B벡터 너 더하기 너라고 인정하면 되는 거지. 그럼 Y성분 2분의 7의 제곱 4분의 77 49에다가 더하기 X성분 길이. 그럼 나는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뭐야? 난 1이고 이건 5였잖아. 6이잖아. 6. 그럼 1 곱하기 6 하는 거죠. 그럼 더하기 6인가요? 그래서 다 찾아냈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37에다가 맞아? 난 나중에 나는 뭐야? 그럼 더하기 49에다가 4, 6, 24? 그럼 더하기 너랑 나랑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2분의 7 곱하기 뭐라고? 2분의 7 곱하기 루트에 2 곱하기 37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루트에 74입니다. 이게 웬 난리야? 이건 돼. 너 A, 너 B 두 개 더하라고. 그럼 4분의 37 49 24 더하기 4분의 14 이렇게 더하는 거죠. 에 대해서 A랑 B의 값을 한번 찾아봐라. 그 문제입니다. 그치? 뭐야 이게? 이건 뭐야? 38 38이래. 그럼 이건 75잖아요. 75 그럼 124인가요? 나는 4야? 그럼 뭐야 이거? 31 31이 아주 절묘하게 약분되네요. 29번이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끝까지 한번 기하학적으로 추적해 봤는데 이거 되는 거죠. O의 벡터하고 O B벡터의 내적 성분분해 해 Y방향 성분, X방향 성분 각각 분해시켜서 끼리끼리 내적 너랑 너랑의 내적 4분의 77 49 너랑 너랑의 내적 1 곱하기 6 해서 6이었죠. 너는 어렵지 않게 계산됩니다. 너는 합벡터니까 OA랑 OB의 합벡터 중점 벡터 찾아 그의 절대값을 2배 했지. 해서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서 기하학적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29번이었어요. 이번에는 30번입니다. 30번도 기출문제를 뵙겠습니다. Y콜 잡사리 방정식 FNT에 X 빼기 T에 더하기 FT 그의 Y절편 GT GT F의 T에 그놈 빼기 T 곱하기 FNT 그 GT에 대해서 1 더하기 T의 제곱에 G에 T 플러스 1 그놈 빼기 GT 그의 값이 2T였답니다. 그리고 0에서부터 1까지의 fx의 정적분의 값 그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ln 10 f의 값 4 더하기 8분의 뭐라고? ln 17이래요. 이때 구하라고 하기를 2배의 f의 4 f 빼기 4 그럼 빼기 인테그럴 빼기 4에서부터 4까지의 그건 뭐예요? fx의 정적분의 값 이걸 찾아봐라. 그 문제가 얘가 gt잖아요. 하고 너하고
GT에 관해서는 이 제한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고 나하고 관계를 밝혀라 가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따져보잖아요. 이 GT에 플러스 마이너스 4 사이에서의 정적분의 값에 너도 있고 너 부분적분 또 너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함수값들이 있는 거지. 즉 GT를 일단 말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4 사이에서 정적분을 해보래요. 인테그럴 빼기 4에서부터 시작해서 4까지의 GT에 그의 DT 그는 냈습니다. 그럼 널 정적분하는 거니까 인테그럴 빼기 4에서부터 4까지의 F의 T의 DT 그럼 빼기 부분적분 할 거 아니에요? T의 F의 T의 빼기 4 그럼 빼기 인테그럴 빼기 4에서부터 4까지의 F의 T의 DT 였으니까 2배 빼기 4에서부터 4까지의 F의 T의 DT 그럼 빼기 4 곱하기 F의 4 더하기인가요? F의 빼기 4 너랑 비교해보래. 그럼 뭐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빼기 2에 2배의 F의 4 F의 빼기 4 마이너스 인테그럴 빼기 4에서부터 시작해서 4까지의 F의 T의 DT 이 말이죠. 이걸 밝혀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즉 우리 값은 너다 이 말이지. 결국은 널 구해서 너로 나누시오 가 문제 쓴다. 문제가 이걸 밝히는 후에라야만 그리고 여기까지 올 때 꽤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어쨌든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럼 결국은 이 값을 찾아내시오 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찾아내서 빼기로 나눠 너를 찾을 때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GX하고는 제한 조건은 너니까 G에 T 플러스 1 그럼 빼기 GT T의 제곱에 더하기 1해 2T인가요? 기출문제를 베꼈다는 걸 알게 돼. 그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 기출문제 말이지. 그치? 그거 제대로 공부했나? 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뭐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4 사이에서의 정적분의 값을 구하고 싶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다는 말은 나는 GX에 관한 정적분을 원해요. 이걸 알고 있다는 말은 이 GT에 0에서부터 1까지의 정적분의 값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계산해보면 어쨌든 0에서부터 1까지 정적분의 값 너의 정적분 1인 순간의 함수값 다시 또 너의 정적분이 뒤에 등장하는 거죠. 부분적분의 과정에 따르면 나는 뭘 안다고?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의 GX의 GT의 그의 정적분의 값을 나는 알아요.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치? 이걸 아는데 이런 제한 조건이 있어. 나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4 사이에서의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가 문제입니다. 그치? 그럼 그 기출문제를 제대로 공부해 봤잖아요. 주어진 식을 0과 1 사이의 정적분의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0에서부터 시작해서 x까지 정적분을 해요. 너도 0에서부터 시작해서 x까지의 정적분을 구해요. 어쩌려고? 그럼 너 몽땅은 어떻게 되냐? 너 몽땅은 너의 정적분 1에서부터 시작해서 x까지의 정적분으로 바뀔 거고 말이지. 너는 여전히 0에서부터 시작해서 왜 여기 하는 거야? 0에서부터 시작해서 x까지의 정적분이 될 거라고. 여기에서 이걸 뺀다고. 그럼 x에서 x 플러스 1까지의 정적분하고 0에서부터 1까지의 정적분만 남는데 너에서 널 빼는 거니까 x에서 x 플러스 1까지의 정적분의 값에서 0에서부터 1까지의 정적분의 값을 뺀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죠. 주어진 식에 따르면 인테그럴 x에서부터
x 더하기 1까지의 gt의 그의 dt. 그 결과가 그래서 빼 0에서부터 1까지의 gt의 정적분의 값을 빼면 너의 0에서부터 x까지 정적분의 값이 될 것이다. 이건데 나는 말이지 ln 괄호 ln의 t의 제곱에 더하기 1의 도함수잖아요. 그럼 그의 부정적분의 한 번은 x에 보놓고 한 번은 빵을 빼. 그럼 이 결과가 ln의 뭐가 되는 거예요? x의 제곱에 더하기 1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너 치환적분해도 좋고 평행이동해도 좋고 그럼 결국은 1에서부터 x 플러스 1까지의 gt의 정적분이 될 것이고 1에서부터 x 플러스 1까지 너는 여전히 0에서부터 x까지의 정적분의 값이 될 거니까 그걸 빼잖아? 그럼 x에서 x 플러스 1까지의 정적분의 값에서 너에서 0에서부터 1까지의 정적분의 값을 뺀 결과를 얻는데 이건 내가 아는 값이었다 이 말이지. 그에 대해서 너는 뭘 구하고 싶으냐? 플러스 마이너스 4 사이에 정적분의 값을 구하고 싶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4 사이에 그럼 널 이항해. 더하기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의 gt의 dt라고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빼기 4에서부터 4까지의 정적분을 원하는 거니까 x 대신 빼기 4, 빼기 3, 빼기 2, 빼기 1, 빵 1, 2, 3을 대입해. 그럼 3에서 4까지잖아? 그걸 다 더해.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4 사이에서의 정적분의 값이 구해지지. 뭐라고? x 대신에 빼기 4를 대입해. 그럼 빼기 4에서부터 빼기 3까지잖아? 빼기 3을 대입해. 빼기 3에서부터 빼기 2까지지. 빼기 1을 대입해. 쭉 가서 3까지 대입해. 그러면 맨 마지막에 3에서부터 4까지의 정적분의 값이 되는 거지. 그 각각의 정적분의 값을 다 더해. 그러면 인테그럴 빼기 4에서부터 시작해서 4까지 gt의 dt가 돼. 그는 그럼 여기에다가 빼기 4에서부터 시작해서 3까지 다 대입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하시오. 그 문제가 되는 거지. 더해? ln에 ln? 더하란 말은 곱해. 4를 대입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17 대 3 대입해. 9, 10이잖아요? 2 대입해. 빼기 대입해. 그 왜 더해? 곱해야지. 5지 5. 그 다음 뭐야? 빼기 대입해? 그럼 2지. 빵을 대입해. 그럼 1이잖아 1. 의미가 없지. 그 다음 뭐야? 1, 2, 3을 대입할 거냐? 1 대입해. 2 대입해. 3 대입해.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그럼 더하기. 이 값은 빼기 4에서부터 시작해서 빼기 4, 빼기 3, 빼기 2, 빼기 1, 빵 1, 2, 3, 8번 더해지겠지. 8에다가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의 gt의 dt입니다. 이걸 뭐 어떻게 한다고? 내가 원하는 값은 마이너스 2로 나눠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찾는 답은 이놈 전체를 마이너스 2로 나눈 값이에요. 전체를 마이너스 2로 나눈 값이라고. 그럼 결국 남는 것은 너만 남아.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의 gt의 dt. 이건 아까 우리가 봤던 거지.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의 f의 t의 dt. 부분적분 t의 f의 t의 원래식 부분적분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1. 그럼 백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의 f의 t의 dt 이렇게 될 거라고. dt 2배에 0에서부터 1까지의 fx의 정적분의 값 했으니까 말이지. fx의 정적분의 값 이건 뭐야? 마이너스의 4분의 ln심 b 있고 빼기 f1 이렇게 있는 거지. 너랑 너랑 해서 2배 한 거지. 빼기 f1 했으니까 4 더하기 8분의 ln 17이었대.
이걸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보냅니다. 그럼 거기에 8배잖아요. 그럼 이 몽땅 뭐가 되는 거예요? 8을 곱해. 그럼 빼기 4? 빼기 4에 맞아? 빼기 2니까 그치? 8을 곱하면 빼기 4에 ln 10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에다가 8을 곱해. 8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32 빼기 32에다가 8을 곱했다고? 마이너스 ln 17 마이너스에 ln 17이 될 거야. 난리가 났어요. 그치? 이걸 계산해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너 이놈으로 빼? 이면 나누란 말이지. 그럼 계산되어질 때 너랑 나랑 이렇게 사라지겠지. 이렇게 너도 10이잖아. 너도 10이지. 넌 10이 2개 더 있지. 그럼 너 나머지 17을 버리고 나면 4 곱하기 ln 10이지. 말 뜻이 그럼 너랑 절묘하게 사라져? 너랑 절묘하게 다 사라져. 이게 ln 17이 있었잖아. ln 17이 있었잖아. 빼기야 남기 해서 사라져. 하고 났더니 너 몽땅이 10의 4제곱이었대. 그럼 너랑 사라지겠지. 그럼 남놈은 결국 다 사라졌으니까 너하고 나만 남았다는 거지. 그럼 뭐야? 16이야? 결국 다 계산해 봤더니 그 결과가 16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계산을 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치? 그런데 맨 처음에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어쨌든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 몽땅을 하나의 덩어리로 인정해서 그 값을 구하시오 라고 생각되어져야 되는데, 그건 왜? 각각의 값을 구할 수는 없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몽땅을 하나의 덩어리라고 한 번은 이것도 우리가 많이 여러 번 경험해 봤던 바입니다.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럼 너랑 관계를 찾을 생각이나 양변 플러스 마이너스 4 사이에서의 정적분 속에 그게 있어. 결국 구하라는 값은 이 정적분의 값을 빼기 2로 나누래. 근데 이 정적분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봤더니 어디서 많이 봤던 식이야 이게. 그래서 양변 0에서부터 x까지 정적분을 취해. 그럼 너는 1에서부터 x 플러스 1까지, 나는 0에서부터 x까지 2개 빼. 그럼 x에서 x 플러스 1까지 해서 0에서부터 1까지 차이가 나와. 이건 내가 아는 값이래. 너 이해했어? 그럼 결국은 맨 마지막 식이 너였대. 나는 빼기 4에서부터 시작해서 4까지의 정적분을 원해. x에다가 빼기 4에서부터 3까지 다 대입해서 그때마다 다 더하시오 가 너지. 이게 내가 원하는 값이. 그럼 여기에다가 빼기 4에서부터 시작해서 3까지 그걸 다 더해. 나는 8번 더해져. 나는 계산할 수 있는 값이었어. 이게 문제의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30번도 풀어봤는데, 30번은 선생 생각하기에 이걸 한 덩어리로 인정해서 찾는 연습 우리가 꽤 많이 봤지만 좀 많이 복잡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 식의 처리, 이걸 통해서 널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건 기출문제에서 이미 제시했던 바다 이 말이지.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풀어봤는데 기출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강조하지 않음. 그 9월 모의평가 볼 때까지 있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기출문제를 골백번 볼 것. 진짜로. 갈고 그거 있지 왜? 그거. 절차탕마. 그거 할 거. 아 선생님 실전 연습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이상한 환상을 품지 말라고. 현실을
직시한다. 이번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